아버지에게 보내는 복수장. 16살 소년이 재벌이 되어 돌아왔다. 프롤로그 그날 밤의 약속. 200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16살이었고 아버지의 주먹에 맞아 쓰러진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다. 이 쓸모없는 년이. 돈은 어디 있어? 아버지 정태수 42의 술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엄마 얼굴의 멍은 이제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여보, 정말 없어요. 민호 학원비도. 학원비? 그 새끼가 무슨 공부를 해? 내 빚이나 갚아. 찰싹. 엄마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일부 지옥의 기록.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였던 적이 없다. 5살 때 처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지는 나를 발로 차며 말했다. 꺼져, 이 새끼야. 8살 때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다. 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올 때마다 엄마를 때렸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11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민호야, 인사해. 아빠 친구야. 엄마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 14살 때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집기를 부쉈고 엄마를 위협했다. 아버지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16살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08년 12월 25일 마이너스 탈출. 크리스마스 아침. 나는 멍든 엄마를 부축해 집을 나왔다. 가진 돈은 통장에 모아둔 147만 원. 중학교 3년간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알바로 모은 전부였다. 민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서울 가요. 저 믿어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쳤다. 아빠는 없어요. 우리한테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엄마는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었으니까. 이부 지옥보다 더한 서울. 첫 6개월 마이너스 고시원. 서울 구로구.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 2칸을 얻었다. 엄마와 나는 각자의 2평짜리 방에서 살았다. 나는 학교를 그만뒀다. 검정고시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대신 일을 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국집 배달. 오전 10시 오후 2시 중국집 배달. 오후 3시부터 6시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기. 오후 3시 6시 건설 현장 잡부. 오후 7시 편의점 알바. 하루 4시간 자고 나머지는 일했다. 정말 악으로 버텼다. 한 달 수입 180만 원. 고시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남는 돈 50만 원을 저축했다.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월 120만 원. 엄마도 매달 50만 원을 모았다. 2009년 7월 마이너스 전화. 여보세요? 7개월 만에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였다. 민호야, 너 어디 있냐? 네 애미 좀 바꿔봐. 야, 이 새끼야. 말 안 들려? 왜 전화했어요? 왜긴 왜야? 돈 좀 보내라. 아빠가 지금 급해서.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뭐? 이 새끼가. 너 몇 살인데 아빠한테 말대꾸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3부 악착 같은 10년. 2010년 18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밤마다 3시간씩 덜 자면서 공부했다.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대학 갈 돈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도 없었다. 대신 독학으로 공부했다. 경영학, 경제학, 주식, 부동산, 도서관에서 빌린 책만 500권이 넘었다. 2012년 20살 마이너스 첫 투자. 2년간 모은 돈 2,400만 원. 친구들은 치킨집 차리라고 했다. 엄마는 작은 가게라도 하자고 했다. 나는 주식에 올인했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6개월 후 40% 수익. 3,360만 원이 됐다.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다. 경기도 외곽에 땅 2필지. 사람들은 헛웃음 쳤다. 거긴 절대 안 오른다. 2015년 23살 마이너스 첫 억대 자산. GTX 노선이 발표됐다. 내가 산 땅 바로 옆이었다. 땅값은 5배 뛰었다. 3,360만 원이 1억 6,800만 원이 됐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울었다. 민호야,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아니요, 엄마. 아직 멀었어요. 나는 그 돈으로 더 큰 부동산에 투자했다. 2018년 26살 마이너스 10억. 부동산, 주식, 코인.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26살에 자산 10억을 돌파했다. 2020년 28살 마이너스 100억. 코로나가 터졌다.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나는 미친 듯이 샀다. 주식, 부동산, 채권. 바닥에서 모조리 쓸어 담았다. 1년 후 자산 100억. 엄마와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 2023년 31살 마이너스 1000억. 나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키웠다. 31살에 자산 1000억을 넘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사부 복수의 시작. 2024년 1월 마이너스 아버지 찾기.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만에 아버지 정태수 58의 행방이 파악됐다. 현재 위치 경기도 평택시 허름한 쪽방촌. 직업 무직. 상태 도박 빚 3억 원. 강경화 말기. 같이 동거 중인 여자는 52살 김모 씨. 탐정이 건넨 사진 속 아버지는 초라했다. 쪼그라든 몸, 누렇게 뜬 얼굴, 구부정한 등.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3일 마이너스 첫 만남. 평택 쪽방촌. 나는 명품 수트를 입고 벤틀리를 타고 그곳에 나타났다. 좁은 골목에 벤틀리가 멈추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3층 끝방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쉰 목소리. 아버지였다. 택배요. 문이 열렸다. 16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택배는 무슨... 너 누구야?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저예요, 아버지. 민호. 침묵.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호? 오랜만이에요. 16년 만이네요. 너, 어떻게... 아버지는 내 차를 보고, 내 옷을 보고, 내 시계 5천만 원짜리 로열오크를 봤다. 너, 뭐해서 먹고 사냐? 사업가요. 그냥 작은 IT 회사 하나 운영해요. IT 회사? 네. 작년 매출이 2,300억 정도 나왔어요. 아버지의 입이 벌어졌다. 오부 계획된 복수? 2단계 마이너스 희망 주기. 나는 일부러 아버지를 자주 찾아갔다. 매번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입고 현금 뭉치를 들고 아버지, 용돈 좀 드릴게요. 첫 방문 100만 원. 둘째 방문 300만 원. 셋째 방문 500만 원.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이 살아났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가 힘들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웃었다. 이제 다 과거예요. 3단계 마이너스 빚 갚아주기. 아버지, 빚이 얼마예요? 아, 그게 3억 정도. 3억이요? 적네요. 나는 즉석에서 변호사를 불러 아버지의 빚을 정리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채권자들이 물러가자 아버지는 울었다. 민호야, 고맙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4단계 마이너스 치료해주기.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강경화 치료 안 받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다 낼게요. VIP 병실로 모셔드릴게요. 아버지를 서울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 입원시켰다. 하루 입원비 200만 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 아버지는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해했다. 5단계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아버지, 이제 쪽방은 안 되죠. 제가 아파트 하나 드릴게요. 뭐? 강남에 작은 아파트 있어요. 30평 정도. 아버지 드릴게요. 강남 대치동 아파트. 시세 25억. 아버지는 정말 울었다. 민호야, 너 정말 효자다. 아빠가 6단계 마이너스 동거녀 쫓아내기. 그런데 아버지, 김 여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 여자?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냐? 안 돼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건 혈육이니까예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남 먹여 살릴 순 없어요. 하지만 선택하세요. 그 여자 아니면 저. 아버지는 3초도 안 걸렸다. 알았다. 그 여자는 보낼게. 김 여사는 쫓겨났다. 육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1단계 마이너스 균열 3개월 후 아버지가 누리던 천국의 첫 번째 금이 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청담동 명품관. 아버지는 내 카드로 500만 원짜리 겨울 코트를 결제하려 했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어머,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준 카드야. 다시 긁어봐. 점원의 경멸 섞인 눈빛.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짜증 섞인 웅성거림.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카드가 안 된다. 쪽팔려서 내가 진짜. 아, 죄송해요, 아버지. 회사 자금 사정이. 당분간은 좀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건조함 속에 숨겨진 칼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만 분개할 뿐. 2단계 마이너스 구룡 4개월 후 VIP 병실에서의 퇴거 명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간호사들이 짐을 쌌다. 1인실의 넓은 소파와 75인치 TV는 사라졌다. 아버지가 옮겨진 곳은 6인실, 그것도 가장 안쪽의 화장실 옆자리였다. 옆 침대 환자의 가래 끓는 소리, 맞은편 보호자가 까먹는 귤 냄새, 좁디 좁은 커튼 사이의 공간. 이게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1000억 부자라고.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은 차가웠다. 보호자분께서 입원비가 3개월째 미납되셨습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강제 퇴원 조치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민호야, 아빠가 이런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자냐?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저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명은 내게 최고의 안주였다. 3단계 마이너스 파멸 5개월 후 강남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일부러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집에 있게 했다. 나가주십시오. 집행 시작합니다. 신발 한 짝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난 아버지. 비에 젖은 양말이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아버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6개월간의 달콤했던 꿈. 강남 주민이라는 자부심, 아들에게 대접받는다는 우월감. 그 모든 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아버지는 덜덜 떨며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벨이 10통, 20통, 50통. 끊임없이 울렸다. 나는 화면 속 아버지라는 2글자가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요. 정태수 씨. 7부 반전 마이너스 가장 잔인한 진실. 마지막 만남 6개월 후 다시 평택. 아버지는 원래 살던 쪽방보다 더 좁고 더러운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에 처박혀 있었다. 6개월 전의 호기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품 수트는 곰팡이가 쓸어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아버지는 다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주병을 까고 있었다. 똑똑. 내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악취가 훅 끼쳐왔다. 접니다, 아버지. 나는 이번에도 벤틀리를 타고 오지 않았다. 대신 16년 전 집을 나설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너 괜찮냐? 빚은? 회사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는 나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동자는 내 돈과 내 안위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아주 차갑게 떼어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오늘자 경제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IT 유니콘 신화 강민호 대표, 연 매출 3천억 달성. 코스닥 상장 임박. 아버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보고 다시 나를 봤다. 초점이 흔들렸다. 이게 뭐냐? 망했다며? 빚더미라며? 나는 그제야 웃었다. 16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는 가식 없는 진짜 비웃음이었다. 거짓말이에요. 뭐? 회사 망했다는 거, 사채 빚 압류. 전부 다 제가 짠 각본이에요. 제 자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어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아버지의 입이 뻐끔거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뇌가 정지한 듯했다. 왜 그런 짓을? 궁금해서요.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천국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떨어진 지옥을 견딜 수 있을지, 아니면 예전처럼 엄마와 나를 괴롭히던 그 힘이라도 남아있을지.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때요, 아버지? 강남 아파트 살다가 여기 오니까 살만해요? VIP 병실 밥 먹다가 편의점 컵라면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 나쁜 새끼가. 아버지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늙고 병든 노인의 손은 너무나 느렸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이제 때리지도 못하시네요. 나는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버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16년 전 엄마는 이 주먹이 무서워서 평생을 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하찮은 거였는데.
10만 원의 무게 나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오물이 묻은 것 같은 10,000원짜리 10장을 꺼냈다. 기억나세요? 2008년 10월. 엄마가 맹장이 터질 것 같아서 병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술상 엎으면서 던져준 돈이에요. 이걸로 병원을 가든 나가 뒤지든 해라 그랬죠. 나는 그 돈을 아버지 머리 위로 흩뿌렸다. 꽃가루처럼 하지만 칼날처럼 돈이 아버지 위로 떨어졌다. 가지세요. 원금 그대로 갚아드립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그 돈을 줍기 시작했다. 민호야, 그래도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빠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주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비는 아버지. 그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통쾌할 줄 알았다. 사이다처럼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앞에 있는 건 거대한 악이 아니었다. 그저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파는 늙고 추한 짐승 한 마리일 뿐이었다. 나는 이딴 걸 상대로 16년을 칼을 갈아왔던 건가. 불쌍하네요. 내가 나지막이 뱉었다. 당신을 미워했던 내 시간이 아까울 만큼. 8부9원 마이너스 복수의 끝에서 그때였다. 닫혀있던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그만해라, 민호야. 익숙한 목소리. 엄마였다. 엄마는 내가 사준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품 있어 보였다. 엄마. 여보. 아버지가 엄마를 보자마자 기어가듯 다가갔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민호가 미쳤어. 나 좀 도와줘. 엄마는 다가오는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다. 그저 내려다보았다. 마치 길가에 죽어가는 벌레를 보듯이 슬프지만 덤덤한 눈으로. 정태수 씨. 엄마의 입에서 나온 건 여보가 아니었다. 당신 참 많이 늙었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당신은 또 그럴 거야. 돈이 생기면 또 술을 마실 거고, 힘이 생기면 또 누군가를 때리겠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엄마는 단호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엄마는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허무함으로 일그러진 내 얼굴을 보며 엄마가 다가왔다. 나는 내 아들 구하러 왔어. 당신이 날 때릴 때마다 난 정말 죽고 싶었고, 당신을 신고해서 감옥에 넣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참았어. 오늘도 당신을 벌하고 싶지만, 내 아들을 위해 참는 거야. 엄마의 따뜻한 손이 떨리는 내 뺨을 감쌌다. 민호야, 그만하자.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 넌 이미 이겼어. 엄마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민호야, 봐라. 저 사람은 돈 10만 원 죽겠다고 바닥을 기고 있어. 근데 넌 아니잖아. 넌 당당하게 서 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괴물이 되면 그게 진짜 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복수에 먹혀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 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감정을 쓰고 있어. 엄마의 말이 비수처럼, 그러나 따뜻한 햇살처럼 박혔다.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16년 동안 참아왔던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천억 자산가 강민호가 아닌 16살 소년 민호가 되어. 에필로그 진짜 승리. 2025년 1월 1일. 눈 내리는 서울의 밤. 나는 엄마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있다.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마이너스 희망의 집. 상담실 안에는 17살짜리 남학생이 앉아 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칼을 든다는, 그래서 가출했다는 아이. 16살의 나를 꼭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 나는 아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많이 먹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누군데요? 왜 저를 도와줘요? 아이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묻는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그냥, 널 보면 내가 생각나서 그래.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그게 최고의 복수야. 보란 듯이 행복하게, 보란 듯이 성공해서 살아. 그게 내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국밥 그릇에 담겼다. 평택의 쪽방. 아버지 정태수는 아직 살아있다. 강경화는 악화되었지만 죽지는 않았다. 나는 매달 1일에 60만 원을 보낸다. 기초수급비 수준의 돈. 술을 사 마시기엔 부족하고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딱 그만큼. 발신이는 익명. 아버지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가끔 아버지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내 아들이 재벌이야. 연락만 닿으면 니들 다 죽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저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생각할 뿐. 나는 이제 아버지가 밉지 않다. 용서해서가 아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이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지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엄마가 타준 따뜻한 코코아 향이 사무실을 채운다. 민호야, 집에 가자. 네,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우리는 춥지 않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눈 내리는 거리, 벤틀리의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린다. 백미러 속 낡은 골목은 점점 작아져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버지는 스스로 만든 지옥에 남았고 나는 엄마와 함께 우리만의 천국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까. 10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자산은 결국 내 영혼이 그 사람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 강민호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증오를 넘어선 가장 압도적이고 완벽한 행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최고의 복수는 무엇인가요? 가슴 뜨거운 이야기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더 전율 돋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